코스피가 새 역사를 쓴 날, 오늘은 박순엽 기자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코너는 잠시 뒤로 네네. 미뤄두도록 하고, 어쨌든 이 새로운 숫자가 찍혔으니까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즐기고 계세요? 아니요, 뭐 즐기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좀 숫자를 이렇게 찍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굴곡점이잖아요. 그런 걸 찍다 보면 아무래도 좀 바쁜 게 사실이죠.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4천 이렇게 꺾어지는 선에서는 네. 또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전망도 또 새로운 전망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바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용형 기자가 얼마 전에 시황 당번이었는데 네. 너무너무 바빴다고 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요즘에는 시황 당번하면 너무 다들 바빠서 안 바쁜 날이 없습니다. 계속 왜 맨날 그쵸. 계속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지금 오늘 마감 지수 보니까 코스피 4,042선입니다. 그렇죠. 사상 첫 4,000선 돌파인데다가 마감 기준으로도 4,000 아니 4,040까지 높였어요. 증권가에서 계속 막 이 예상 밴드 내놨었는데 그걸 경신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막 수정하고 그러고 있나요? 오늘 보니까 몇 군데도 수정을 좀 한 곳, 오늘 아침에 수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이미 거기에 도달을 했더라고요. 네, 네. 대신 같은 경우에는 3,850선이었다가 4,100선까지 보시는 것 같은데 거의 50포인트밖에 네, 안, 이제 60포인트밖에 안 얼마 안 남았죠. 남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나 이런 데도 삼성증권 이런 것들도 네. 4,050포인트를 예상하셨는데 벌써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라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좋아요. 오르는 거 네. 너무 좋은데 이제 막 곧 상투 잡혀가지고 곡소리 그렇죠, 날까봐 그렇죠. 그것도 이제 걱정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코로나 때 그때 네, 맞아요. 그 막 공포가 있잖아요. 그쵸.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신 분들 그 한참 기다리셨죠. 네. 오래 기다리셨죠. 삼성전자도 오래 기다리셨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증권가 보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좀 지수가 조금 더 잘 갈 것 같다. 해외에 있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코스피가 4,200까지는 갈 것 같다. 그리고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5,000을 찍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KB증권 같은 경우에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까지 4,250선까지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게 또 아니라고 또는 좀 부정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증권사 애널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4,050선까지 예상하시면서 4,150선은 안 넘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주도주가 반도체에 좀 제한적이고 사실 반도체 조선 이런 쪽에 좀 쏠려 있고 2차 전지가 조금 받쳐주긴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 종목이 다 오르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주도로 가는 애들이 있고 순환으로 좀 따라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온기가 네네. 미치면 좋을 텐데 맞습니다. 사실은 쏠려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오늘 한 2시 반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여당 쪽에서 연말까지 자사주 세제 개편 논의한다. 네. 여기 지금 더 힘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네.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4천까지 올라온 데는 정부 정책의 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부 정책을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바꿔나가면은 좀 더 좋은 좀 더 코스피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좀 필요할 테지만요.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점 저희가 오늘 박순엽 기자와 또 역사적인 맞아요. 순간을 함께 해서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 나눠보려고 꺼내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네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더블 로트라고 IPO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네네. 따블해서 따오신 맞아요. 거예요? 따블해서 따온 네. 겁니다. 이렇게 네. 시장이 좋아지다 보면 이제 숨어있던 우리도 이제 상장해야지 IPO 해야지 이런 데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고 맞습니다. 나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해야겠다라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실 좀 3분기 그러니까 9월 들어서 네. 그때 그 IPO 제도가 좀 수정되면서 좀 쉬었던 기업들도
좀 일정을 미뤘던 기업들도 좀 쏟아져 나오면서 연말에 좀 상장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도 좀 많이 상장하고 막 그랬었었죠. 네, 3분기까지만 해도 뭐, 지금 3분기에는 좀, 9월 들어서는 좀 조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들어서 뭐 증권신고서 제출한 기업이 19곳, 그리고 연내 한 20곳 이상이 아마 공모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때 권우석 기자가 한 기업 이후로는 당분간은 쉴 것 같다고 맞아요. 그 기간이었죠. 그 좀 9월 잠잠했던 맞습니다. 때가 어쨌든 지금 이제 공모주 시장까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런 단계에서 점검을 해주시려고 얘기를 가져오신 모양인데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이 많은 기업들 중에 더 핑크퐁 컴퍼니라고 대부분 이제 아기상어, 핑크퐁 뭐 이런 캐릭터로 잘 아시는 기업들을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군요. 핑크퐁과 아기상어하는 더 핑크퐁 컴퍼니. 네, 뚜루루뚜루 뭐 요걸로 잘 아시죠? 뚜루 이거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가 다 아는 노래.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뷰수가 장난 아니니까.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키즈 쪽 콘텐츠를 좀 많이 했었는데 더 큰 콘텐츠로 세대에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 지금 제일 유명한 콘텐츠는 핑크퐁, 아기상어, 그다음 최근에 나온 베베핀까지 해서 이런 자체 캐릭터 IP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유튜브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 기업이 콘텐츠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 또는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거의 뭐 1690회, 억회, 그 다음에 구독자가 2억 명이 넘고요. 거의 3억 명이 가깝고요. 제가 취재차에 이렇게 더 핑크퐁 컴퍼니 사무실을 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유튜브 버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기 뭐 직접 대표랑도 얘기 나눠보시고 네네네, 하셨을 인터뷰도 텐데 했습니다. 네. 뭐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크게 적자를 보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자체가 이제 자체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나 앱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낸 컨텐츠를 거기서 이제 거기에 들었던 비용들을 그 유튜브나 앱을 통해서 전액 회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절대 컨텐츠를 내놨을 때 적자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미 잘 나가는데 이 시점에 IPO 생각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선제적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TV 시리즈 한 편에 거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제작비가 80억, 그다음에 극장판 같은 경우에 한 100억 정도 드는데 이게 대규모 이제 자금이 없이는 조금 힘들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뭐 투자를 유치한 게 크게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더 큰 작품들을 하고 좀 더 극장판을 만들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IPO를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뭐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내재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확장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IPO를 한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해서 IPO를 한다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박수혁 기자가 여기 본사 방문해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우리는 크게 적자를 보지 않는 네네. 기업이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컨텐츠 기업도 들고 나오셨으니까 네네. 이제 딱 떠오르는 데가 하나 있어요. 3G, 요즘에 뭐 엄청 SAMG. 너무 유명하죠. 네. 근데 제가 하추핑. 지금 좀 보니까요.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데 잠깐 찾아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오늘은 조금 락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주 말쯤에 좀 많이 올랐죠. 네. 네. 그 아마 그 블랙핑크 리사 씨가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뒤에 하추핑 그립톡이 붙은 그 사진을 올리면서 그게 아무래도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친 모양입니다. 뭐 리사 같은 경우에는 리사 씨라고 해야 되나요? 블랙핑크 리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부부 중국의 라부부도 이렇게 붐을 일으킨 분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그게 아무 시장에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삼지는 사실 실적치가 썩
좋지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3분기 좀 부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츄핑 같은 경우에 극장판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반면에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해져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여쭤봤고, 아까 AI 내재화라고 네네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기업을 아주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냥 콘텐츠 만드는 기업 아니야? 그냥 네네. 이렇게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내재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전략인 건지, 뭐 데이터 분석도 그렇고요. AI 내재 같은 경우에는 그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거의 70%가 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화권 언어마다 좀 다양한 이제 성우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번역도 해야 되고 성우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AI가 하면 한 목소리로 균일하게 이제 자체적인 그냥 번역 서비스랑 성우도 AI로 대체하면서 이 제작하는 이 비용이나 주기가 좀 짧아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기상어 흥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연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게 핑크퐁 콘텐츠 내에 동물 동료 시리즈 중에 아기상어도 있고 뭐 어떤 동물도 있고 여러 동물이 있는데 아기상어만 뜬 거예요. 그래서 좀 우연하게 이렇게 성공을 거둔 건데 이제 최근에 나온 베비핀부터는 조금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에 있는 이제 콘텐츠 관리 시스템 통해서 국가 또 연령별 선호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거를 이제 다음 기획할 때 뭐 요런 연령 요런 국가에서는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더라 아니면 요런 회차를 좋아하더라 해서 반복 가능한 흥행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퐁이 구독자 1000만 달성하는데 53개월이 걸렸는데 베비핀 같은 경우에는 14개월 만에 이제 구독자 1000만 명을 달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랬지 베베핀도 유명한 건가 보네요. 지금 뭐 핑크퐁만큼의 지금 인기를 짧은 시간에 저희가 보는 컨텐츠는 아니니까 키즈 컨텐츠이긴 한데 저희도 뭐 봐도 상관없긴 한데 키즈 컨텐츠에서는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한번 들여다볼게요.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언제 한번 이렇게 눈에 익은 캐릭터실 거예요. 아마 보시면. 아니 궁금하니까 제가 한번 지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 지금 어쨌든 선제적인 그 투자 관련해서 자금 모으려고 한다는 그런 목적을 말을 했잖아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떠한데요? 뭐 그 신규 IP 같은 경우에는 개발 주기가 평균 한 3년 정도였는데 그걸 2년 정도로 단축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한 AI 프로듀싱 툴을 내재화하고 그래서 번역, 더빙, 현지화 과정 이런 것들을 비용이나 이제 기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팝업 스토어나 전시 같은 오프라인 이런 브랜드 경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좀 더 이제 객단가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IPO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 실적형 기업을 좀 선호하는 분위기라서 핑크퐁 컴퍼니가 꽤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맞습니다. 2023년 매출이 878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매출이 974억 원으로 한 11%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원에서 188억으로 한 4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아마 뭐 실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선호하실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어쨌든 이게 뭐 육아 또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콘텐츠가 좀 많다 보니 사실은 이 저출생 그렇죠. 기조 속에서 요것을 또 회사 쪽에서는 어떻게 타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져서요. 일단 저출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매출 구조가 좀 높은 편이라서 국내 저출생의 이런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아기 상어를 볼 세대는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즈 컨텐츠는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새로운 소비층이 유입되면서 그 컨텐츠가 계속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래서 컨텐츠 수명도 길고 리뉴얼 없이도 꾸준히 소비된다라는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저출산 리스크보다 좀 세대 순환 소비가 더 강하게 이 작용하면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더 핑크퐁 컴퍼니의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고유 IP를 여러 뭐 캐릭터 등등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혀 가려고 하고 네네. 있다면서요. 요즘에는 뭐 실룩 문샤크라고 해서 네. 저도 잘은 모르지만 10대, 20대 대상 이런 컨텐츠들도 이렇게 선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베베핀 뭐 누나 형으로 해서 베베핀을 보던 세대들이 꾸준히 더 나이가 먹어도 볼 수 있게끔 스피노프작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세계관을 확장한다는 그런 전략들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이제 공모가 상정도 중요합니다. 네. 이게 뭐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것이 좀 많이 따라붙거든요. IPO 공모주 얘기 나올 때 여긴 어때요? 뭐 비상장 때는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 한 1조 원 정도 이상 간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상장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 상정하면서 좀 콘텐츠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보수적인 방식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 삼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 지표를 사용했는데요. 부채 비율 또는 이자 비용 같은 재무 구조랑 관계없이 순수하게 영업 활동 본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IP나 캐릭터, 브랜드 이런 것들이 회계상 비용 처리되거나 감가상각 대상이 돼서 IP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서 실제 가치보다는 좀 낮게 네. 기업 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기업 가치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상장 초기에 좀 투자자 친화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잡고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없습니까? 네, 주의할 것도 좀 있는데 상장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풀리는 네. 유통 물량이 다소 좀 많아서 요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날에는 한 34% 정도로 좀 평범한데요. 한 달이 지나면 43%, 3개월이 지나면 52%, 6개월이 지나면 68%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주가가 어떻게 좀 하방에 이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예요? 보통 뭐 아시아 쪽인가요? 북미가 제일 높고요. 아, 그래요? 요즘에는 또 일본 시장을 좀 넓힌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세워서 좀 유튜브도 전송하고 그다음에 방송으로도 이렇게 해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더블로트 오늘 첫 시간은 더 핑크퐁 컴퍼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한 별 5개 중에 어느 정도로 우리 좀 볼 네. 수 있을까요? 그냥 박순혁 기자의 그냥 입맛에 맞춰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에 있는 IP 중에는 규모가 좀 큰 편이라서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구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공모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일에 나올까요?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저도 잘 그것까지는 그거까지는 우리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자를 선택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고, 네 공모에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순혁 기자랑 재밌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코스피 한 4,100은 넘어갈 거 200? 뭐 이 200, 정도에서 좀 뵐게요.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바라면서 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